안녕하세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한 해에 12달 동안 우리는 기념할 날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가족의, 친구의 생일도 있겠고요. 결혼 기념일도 있겠네요. 또 조상을 기리는 제사도 있고 매달 14일마다 언제부턴가 어떤 기념일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해마다 우리 독립운동가의 날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1년도에도 어김없이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정하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특별 전시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약 2,500명에 가까우며 아직도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좋은 말씀을 남기셨던 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그들의 글귀를 이렇게 지금은 조명을 연결하지 않았지만 은은한 조명이 비춰지는 무드등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할 수업은 기억을 담아내다 독립운동가 어록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애국지사라는 단어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국지사란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공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애국지사들이 있겠지요. 먼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도 있고 독립을 위하여 민족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국지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미래를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애국지사가 될 수 있겠죠. 2019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상위권 독립운동가,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관심도 상위 독립운동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하면 안중근 의사가 먼저 생각난다 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안중근 선생님이 1위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나오는 순위 안에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가장 잘했다, 훌륭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순위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더 조명받게 된 분들의 어록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육사, 남자연,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만나볼 분은 이육사입니다. 실제 이름은 이원삼, 이원록, 이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고요. 첫 번째 감옥 생활 때 받았던 죄수번호 264번을 옮겨 적은 이육사를 필명으로 사용했을 만큼 독립에 대한 염원이 강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민족 시인이자 저항 시인입니다. 이육사 선생님의 시는 유명한 시 광야 외에도 절정, 청포도, 규목 등 남긴 작품이 30여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육사 선생님이 시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뭉단 활동 기간은 약 8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살아생전 광복을 함께하지 못하셨죠. 안타깝게도 이육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1년 뒤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문학인들에 의해서 유고 시집과 육사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육사 선생님은 낮에는 독립투사, 밤에는 서정시인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육사 선생님의 어록은 바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시에서 준비했습니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이것은 이육사 선생님의 수영 기록 카드인데요. 안동경찰서에서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조선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를 선전할 염려가 있다. 또 본인의 성질로 보아서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남자연 선생님입니다. 남자연 선생님은 3.1 만세운동 직후 만주의 서로군정서에 입단해서 항일 무장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익숙해진 이름이지요. 여성 무장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여성 교육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과 여성 계몽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1925년 조선 총독 암살기도와 1933년 만주주재 일본대사 암살기도 등 무장투쟁과 군자금 조달 등에 큰 공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1933년 8월 남자연 지사가 숨을 거두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순국 앞에서도 고개를 숙였지만 장례를 준비하던 중에 남자연 지사가 품고 있었던 낡은 적삼 때문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병 전쟁 중에 전사한 남편의 군복. 25살의 젊은 남자연은 61가 될 때까지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거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을 보살피며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은 조국의 독립에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온몸으로 싸운 독립의 어머니, 남자연 선생님의 준비된 어록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 세 번째 만나볼 선생님은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명문세가의 후손으로 주어진 삶을 편안하게 살아도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열린 사고를 만들어주는 것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형제들과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하고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이회영 선생님과 그 형제들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은 재산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 큰 자금을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자금으로 다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회영 선생님의 가족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이회영 선생님은 1932년에 일본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6형제는 모두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6형제 중에 형 이시영만 살아남으셔서 독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규창 지사의 수영 기록 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규창 지사는 이회영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영 카드를 봤을 때 사실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면 정말 성한 얼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회영 선생님, 명문이라는 단어와 품이라는 뜻을 생각하게 하는
열린 사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열린 사고, 솔선수범의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이 남기신 어록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그러고 보면 이름을 보지 못하고 가신 이회영, 남자연, 이육사 선생님처럼 나라를 위해 가족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온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헌신과 사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독립운동가 어록 무드등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 보내드린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판이 하나 있고요. 철필과 자, 그리고 이렇게 LED 등, 그리고 붓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아크릴판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보내드린 어록은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이 글이 아니라 반전된 이미지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드린 것 중에서 4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회영 선생님, 이육사 선생님, 남자연 선생님 이렇게 3분의 것과 윤동주 시인의 시까지 넣어서 4개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 이육사 선생님의 것으로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만들었을 때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불빛을 넣으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도안을 하나 선택하고 그 도안을 어느 위치에 놓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판에 맞춰서 오려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오리지 않고 그냥 맞춰서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크릴판에는 양쪽에 비닐이 다 붙어 있는데요. 2 비닐을 다 떼어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아크릴판을 놓습니다. 다음 테이프로 아크릴판과 종이를 고정해 주는데요. 종이를 오려서 아크릴판과 같은 크기로 맞춘 다음에 고정해 주셔도 좋고 저는 그냥 책상에다가 종이와 아크릴판을 이렇게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종이와 아크릴판을 먼저 고정해 주세요. 책상에 붙이면 이렇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아크릴판과 종이만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필에 이 빨간색 뚜껑을 나중에 다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덮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철필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냥 열어 놓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필과 자를 준비해 주세요. 보내드린 도안 중에 이회영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고지 위에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원고지는 선을 하나하나 자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자가 꼭 필요하시고 이육사 선생님의 어록을 사용할 때는 사실 자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별을 그릴 때 자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그냥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리시는 방법은 아크릴판과 종이를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게 한 다음에 선을 따라서 글씨의 테두리를 그려 내려갑니다. 아크릴판은 철필로 조금만 스쳐도 자국이 남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아크릴판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낙서를 하시면 그게 불빛이 닿으면서 다 불빛이 표현되기 때문에 글자를 새길 때는
조심해서 다른 부분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철필을 잘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의 테두리를 다 따낸 다음에 색칠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긁어내도 되고요. 한자 한자, 한 자음, 한 모음마다 새겨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한자 한자 새겨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불빛이 사방으로 있어서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스탠드를 하나만 이렇게 조명을 비춰서 사용하시면 더 내가 그은 선이 선명하게 잘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테두리를 따라서 안을 이렇게 철필로 긁어내면서 채워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긁어내지 않고 선만 그려도 글씨의 형태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선명하게, 더 진하게 보이려면 선을 선을 더 두껍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했는가를 볼 때 이렇게 붓으로 좀 털어주시면 내가 한 형태가 보이죠.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철필의 끝을 조금 가루를 털어낸 다음에 사용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원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선을 그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글씨 안을 긁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긁어야 하는지, 얼만큼 진하게 해야 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얇게 표현하고 싶으면 적게 긁어내시고 조금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의 시 중에 절정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시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시를 배웠을 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그때는 그 구절을 배울 때 겨울, 강철, 무지개 이런 단어들을 정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때 시대적 배경을 진심으로 상상하면서 시를 읽어봤다기보다는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중심 단어는 무엇인가,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들의 시를 공부하는 게 책으로 먼저 만나서 공부하듯 학습하듯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수업하는 것처럼 역사를 이야기로 듣고 그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안에서 그 시를 떠올리면 공부하는 느낌으로의 시로 만나기보다 진짜 그때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써내려갔을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긁어내는 작업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선을 긋거나 종이를 일정하게 잘라내거나 색칠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처럼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뭔가 지금처럼 이런 영상을 보면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때는
이런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도안하고 똑같이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은 나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막 긁어낸다. 이런 면에서는 좀 선만 그린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안을 참고해서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잘하고 있나 보고 확인해보고 불빛을 비춰보고 또 아크릴판 가루도 조금씩 털면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도안에 있는 거는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이렇게 비춰서 보면 대략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뒤에 조금 더 이렇게 긁어내는 작업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쪽 끝에 제가 쓰고 싶은 글도 한 문장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도안을 뒤쪽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앞쪽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의 포부 혹은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가운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의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편에 생각을 실천하다 라고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크릴판은 완성을 했고요. 이제 이 LED 등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에 있는 LED 선의 뒤에 보면은 파란 색깔 테이프 있는데요. 이 테이프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옆면에 보면은 동그랗게 구멍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구멍 사이로 불빛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넣으면 얘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고 같이 준비되어 있는 자로 이 안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아까 떼어낸 부분이 양면 테이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닥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자로 눌러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앞부분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보이는 부분을 앞분으로 두고 글자가 앞면으로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불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LED는 다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제 거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되면 이육사 선생님의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시의 제목을 적어보고 이 옆에 아주 살짝 귀엽게 생각을 실천하다라는 저만의 문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역사, 잊지 않고 한 문장으로 적어보고 이렇게 무드 등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몇 분의 위인들과 그분의 뜻, 그리고 혼이 담긴 문장들을 만나보고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한 위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런 문장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지녀야 할 지도와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산을 오르다가 틈틈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확인하듯이 간결하고 힘찬 문장 몇 개를 가슴에 지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우리도 큰 뜻을 이룬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독립운동가 어록 무드 등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유튜브 혹은 SNS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무드 등이 얼만큼 아름답게 빛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을 담아내다 독립운동가 어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